네, 이 평화롭던 시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피의자 박할머니가 구속됐지만 풀어야 할 미스터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면 인터뷰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찰은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증거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물증을 보면 그 살충제 원액병이 집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네. 또 담아갔던 것으로 알려진 그 드링크병도 역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 드링크병의 그 뚜껑이 사이다의 뚜껑과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메소밀 성분이 할머니 옷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네. 옷 중에서 바로 그 주머니 안쪽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원래 그 당시 할머니의 그 진술은 이 농약 성분이 다른 할머니의 구토물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주려고 해서 생겼다고 했지만 네. 실제로 구토물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할머니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고요. 네. 또 평상시 많이 사용되었던 스쿠터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네. 특히 이 119 구급차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상당히 회피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 등도 정황 증거로서 상당 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 범죄가 소명되는 한 이유였다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경찰은 피의자 할머니가 피해 할머니들 가운데 한 명과 다퉜다는 증언에도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 결국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그런데요, 이 피의자 할머니와 그 가족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네, 이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증거와 지금 정리해 주신 정황 증거만으로 이 범행 동기가 규명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외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범행 동기는 상당 기간 갈등이 잠복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지금 회복했던 그 신할머니하고 논 임대 문제로 네. 다툼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신할머니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논을 빌려줘서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지금 박할머니, 용의자인 박할머니가 82세고 신할머니가 65세인데 네. 나이차가 17살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신할머니가 다소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와 같은 그 갈등 상황이 화투라고 하는 놀이를 통해서 하나의 그 촉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그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범행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서 일정한 그 자극을 주는 신문 조사를 통해서 이 박할머니의 설명이 가장 이제 범행 동기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외관상 장기간 축적되어 있는 갈등이 이 화투라고 하는 놀이에 촉발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정리해 주신 대로 이게 정황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반대쪽에 증언이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회복되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인데 일부 피해 할머니도 이 깨어나셔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젊을 때 시집 와서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사는 분이고 평소에는 온화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또 거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의자 할머니 자체도 누군가의 모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좀 이 상반되는 이야기들 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결국은 이 범행 동기 자체가 상당히 불명확해진 것이죠. 네. 지금 갈등 상황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체면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또는 자존심에 대한 손상 때문에 공격행위를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그 신할머니의 그 진술 자체는 그것을 뒤집는 또는 그것을 상당히 약하게 만드는 것인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신할머니 자체도 이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신할머니하고 그 박할머니하고 상당히 그 친인척 관계 같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느냐 또 이런 그 시각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스테리한 현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게 반전이 아닌가 싶은 소식이 쏟아졌어요. 이 경찰이 피의자 할머니 집에서 농약병을 모두 걷어갔는데 이제 증거물로 가져갔겠죠. 이 범행에 이용된 것과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이 몇 시간 뒤에 또다시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경찰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다시 공식 보도 자료를 내서 네네. 그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줄 수 있는 빌미가 됐지 않느냐 점에서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경찰의 또 말바꾸기 논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부실수사 논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피의자 박 할머니는요. 어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대 초반 이 나이가 있으신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혹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쨌든 구속 중에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 집행 정지도 될 수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더군다나 할머니가 고령이시고 지금 아주 완강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원 진료라든가 이것이 최대한 이용되고 활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에 대한 확보, 더군다나 농약 자체가 어떻게 유통이 되었고 네. 원액의 농약이 언제 어떻게 그야말로 바카스병을 통해서 사이다로 이렇게 투입이 됐는지 네. 이것에 대한 보강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갈등은 혹시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적극적인 탐문 수사를 통해서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을 자체가 80여 명의 4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그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경찰의 수사 방향과 남아있는 쟁점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2014년에는 제주도 경로당 농약 사건, 2013년에는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또 한평 경로당 비빔밥 사건, 이런 독극물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다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피의자 할머니가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심증은 가지만 똑 떨어지는 직접 물적 증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력을 평가받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인데요. 과거에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유죄로 된 사건, 유죄로 판결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의사 부인 만삭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로 본다라고 했지만 또 낙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간접 증거만 있고 범행의 동기도 불분명하고 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증명력을 평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이제 관건 같은데 어쨌든 구속된 상태에서 농약의 유통 경로라든가 또는 혹시 지금 중태에 빠지신 할머니들께서 네. 회복을 하셔서 사이다가 마시게 된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또 다른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